예, 지금부터는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 우리 고용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보도에서 참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겁니까? 실제로 심각한 문제로 보시는지요? 심각하죠. 예. 심각하고 이게 이번 7월 통계 5천 명 때문에 심각한 것이 아니고 예, 사실은 금년 2월 예. 조금 더 올라가면 작년 10월, 9월 그경서부터 특히 서비스업 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취업자 증가 수가 줄거나 아니면 취업자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하는 예. 사태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 수치를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서부터 상당히 고용 사정이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경고도 했고 예. 또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때는 이제 이 고용 문제 나올 때마다 정부가 조금 전 인터뷰도 그렇습니다만 인구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을 종종 했는데 여기 또 동의하지 못하시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폭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한 20년을 놓고 보면 인구 증가가 얼마나 줄었냐 하면 1년에 한 6만 명 정도 주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7월 달만 하더라도 인구가 24만 증가를 했거든요. 7월에 24만요? 네, 24만 증가를 했는데 고용은 5천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 24만 명이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예년만 해도 한 15만, 20만 개 낮은 게 5천밖에 안 나면은 이것은 더 이상 인구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이 정부 쪽에서는 인구 구조의 어떤 그런 고령화 또는 젊은 세대의 감소 이걸 너무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외국의 경우를 봐도 특별한 외부의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10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준다. 이건 거의 보기 힘든 통계치를 제가 오늘 본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그렇죠. 좀 눈을 의심했는데 이건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한가? 금년 2월, 3월, 4월, 5월, 6월에 10만 수준이던 게 지금 5천이라서 충격이지만 예. 2015년, 16년도만 해도 한 40만 개 증가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작년에 2017년도에 25만 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 25만 대로 줄어들었을 때만 해도 당시 문재인 경제팀은 30만은 간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18만으로 줄였는데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하반기에 한 25만 정도가 나줘야 상반기에 10만 원 해서 그렇죠. 합해서 평균 18만이 되는데 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고용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지금 구조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이제 정부 쪽에서는 보수 언론이 지나치게 문제를 확장한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데 특히 최저임금 문제 같은 거 말이죠. 실제로 최저임금 여파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죠. 최저임금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예, 방아쇠를 당겼고 이미 작년 하반기서부터 반도체 그 수출이나 반도체 투자가 작년 4, 4분기부터 꺾이면서 예. 제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둔화되는 기미가 보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정부는 지난 한 4년 평균이 성장률이 2.8%인데 작년에 3.1이 나오니까 예. 그게 이제 반도체 때문에 아주 비정상적인 그 특수였는데 이게 아주 고착화되는 3%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던 거죠. 했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7,530원, 8,350원, 10%, 20% 올려도 충분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오판을 했던 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도 안 좋고 서비스업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제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이제 그 촉발이 되어 가지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용인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거나 지금 이 추세가 하반기 내년까지 간다는 거죠. 예. 그 40대 고용이 준 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징후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그 예. 통계를 보면요. 40대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예.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남성. 예. 그러니까 남성은 거의 전 연령대가 다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의 남성의 일자리가 연령에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고 예. 오로지 늘어나는 쪽은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은 남자도 한 14만, 여자도 한 12만, 합해서 한 26만 명.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것은 전부 고령 일자리 딱 두 쪽으로만. 가지입니다. 정부가 마련하는 공공 일자리거나 아니면 고령이거나. 자, 짤막하게 좀 마지막 정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 많이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뭐 수십조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다 어디로 갔고 그럼 이걸 계속 쏟아부어야 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지켜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뭐 부었지만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예. 뭐 결국은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의 어떤 푼돈 정도가 지금 됐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일자리 자금이나 EITC 가지고서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부족이다. 예. 따라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그것은 뭐냐면 중소 중견 기업 예.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 예. 이쪽에서 아주 혁신적인 어떤 그런 중장기 대책이 나와줘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약속하신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꼭지가 뭐냐 하면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혁신이에요. 예. 여태껏 일자리 대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 서비스 예. 산업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기껏 해봐야 뭐 AI 이야기나 예.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그 취임의 그 국정 5개년 계획도 저는 제대로 지금 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나오는 것도 당장 일자리 늘리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쪽에 얘기를 그렇습니다. 자꾸 하고 따라서 있고. 근본적인 어떤 발상 전환과 함께 인적 청산 그다음에 어떤 정책 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중소 중견기업의 제조 서비스 부분에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어떤 정책 변화가 크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 앞으로 더 걱정이군요. 예, 신세돈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